그러니까 매매는 연속성입니다. 제가 지금 6월 중순부터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손실난 달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손실난 일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좀 보셔야 될 게, 저는 하루에 16시간, 15시간을 보고 있어요. 왜 대학교를 가는 수능을 볼 때는 책상에 오래 앉아 붙어 있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 인생만큼 중요한 돈을 버는 일을 할 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어제도 저는 뭐 매매 잘 했고요. 네, 이번 주 매매도 역시 뭐 계속 연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이번 달에는 뭐 현재 저희 이 기준으로 해서 750만 원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3년도 9월 15일 금요일 비가 옵니다. 아침 10시 50분입니다. 모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어느덧 한 주가 마감하는 금요일 거래일까지 도래하였습니다. 우선 지난밤의 내용들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ECB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회 연속 금리를 끌어올려 놨는데, 그 뒤에 붙는 멘트들이 조금 믹스가 많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불안감, 위험감을 기반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추가적으로는 금리를 더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 정도의 뉘앙스를 내포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내용이라고 하면 주가가 충격을 사실 받을 수 있죠. 금리 인상은 워낙 민감하고, ECB가 작은 집합체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란 단어 자체에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의 충격이라는 부분을 희석을 시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뒤 이면에는 사실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ARM이 상장을 했죠. ARM이 상장을 했습니다. ARM, 반도체 기업의 최고봉, 반도체 팹리스라고 하죠. 설계를 하고 있는 ARM인데, 우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께서 드디어 매각 시도하다가 안 돼서 상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그 PPI 쪽에 강세도 있었고, ARM이 폭등을 상장 이후에 폭등을 하는, 전형적이죠. 상장 이후에 한번 급등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근데 그 부분이 어저께 주가의 흐름을 많이 감췄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으로 보자고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ARM이라는 부분에서의 시세가 폭발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그래서 어저께 오랜만에 다우지수도 빨간불을 보이면서 급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형태도 현재 봤을 때 굉장히 강하죠. 네, 굉장히 강합니다. 흐름 자체가 다시 강하게 돌려 올리면서 강한 모습을 갖고 밑에 이평선을 쫙 깔고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시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이 뒷면에, 이 이면에는 뭘 조심해야 된다? 뭐를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 ARM이라는 시세를 다시 빼고 보면 약간의 시세에 버블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제가 만기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정리기간에 있어요. 나스닥이 정리기간에 있고, 이제 15일, 이제 오늘 딱 정리가 다 끝나면서 이제 12월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월물이 지금 마감이 되면서 12월로 오면서 이 롤오버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강의들과 같은 말씀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롤오버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이 파생을 안 해보신 분들도, 해보신 분들 중에도 롤오버를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롤오버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죠. 네,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롤오버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23년도 9월물 선물이 23년도 12월 선물로 이월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9월물은 15493의 가격을 취해져 있고 얘는 15686의 가격을 취해져 있잖아요. 뒷자리 무수리 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포인트 내외 정도의 가격차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선물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사실은 좀 제한인 거고요. 우리 주식에서 따지면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하기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거래되고 있는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한 방에 청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청산을 할 수가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세가 펑펑펑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100만원짜리 주식인데 그 주식을 모두 다 사람들이 팔아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한가죠. 그리고 팔리지도 않겠죠. 왜? 다 팔자고 하면은 매수에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 쪽에서도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롤오버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9월물 선물을 12월로 이전하는 작업들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는 이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물량들이 한 방에 팍팍팍 움직이다 보니까 시세가 조금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되는 흐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왜곡이라는 부분은 뭘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삿짐 센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파트 뭐 20층짜리 아파트를 사신다고 했을 때 19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짐을 내리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로 내리는 것들도 간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움직임이 잠깐 멈추잖아요. 짐 실은 동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멈추는 거죠. 왜 엘리베이터 멈추듯이 변동성도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깊은 내용들은 향후에 또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제도 저는 뭐 매매 잘 했고요. 네, 이번 주 매매도 역시 뭐 계속 연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이번 달에는 뭐 현재 저희 이 기준으로 해서 750만원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딱 보름 됐네요. 9월 15일이고 이번 달이 명절이 있어가지고 뒤에는 매매를 할 수 있긴 한데 저도 명절 땐 쉽니다. 네, 명절 때 굳이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은 기한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번 달도 목표 수익 1000만원 정도는 뭐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다들 같이 시작하신 분들 최근에 너무 많으시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초보 교육을 하느라고 시세 보느라 좀 밀어놓겠습니다. 초보 교육들을 다시 하느라고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내용이 바쁜데 이 부분들에서 보면 수익을 내시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뭐에 쉽냐면요.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잘 기다리시면 돼요.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적응을 못 하시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있냐라고 보면 매매를 하시다가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오전에 매매를 좀 빨리 해서 수익이 빨리 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 12시 낮 12시에 일이 다 끝났어. 내가 한 목표 수익 한 50만 원 이미 났어. 그럼 그냥 매매 끊고 놓으시면 됩니다. 가인적으로 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대다수의 분들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낮 12시에 뭐 11시 59분이라 합시다. 11시 59분에 오전에 끝냈는데 오전에 끝내놓고 그냥 수익 났으니까 아 이거 좋다 하고 그냥 끝내고 공부나 좀 하고 뉴욕 증시 개장도 좀 보고 그러면서 마감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해피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걸 잡아먹겠다고 또 한참 놀고 있다가 매매를 5시, 6시, 뭐 7시, 8시 또는 밤 10시 반 또 새벽에 또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하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가 돼야 되냐면 이 중간에 이렇게 시간 테이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요만큼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시간 사이도 내가 공부해서 볼 자신 있으면 보라 이거예요. 그거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변곡점이 포착되거나 내가 원하는 매매 포인트가 포착됐을 때 매매하시라는 거죠. 이건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놀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놀았죠? 쉬었을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 업무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장이 움직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장이 움직였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건 뭐겠어요? 데이터가 쌓였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쌓였다는 얘기는 내가
매매에서 봐야 될 것들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번 매매할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 본 상태에서 여기서 매매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죠. 역사와 전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꼬이니까 다음날도 꼬이고 다음날도 꼬이고 여기도 꼬이고 연속적으로 꼬이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연속성입니다. 제가 지금 6월 중순부터 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손실난 달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손실난 일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좀 보셔야 될 게 저는 하루에 16시간, 15시간을 보고 있어요. 아마 체험방을 와보신 분들도 아시고 저희 단기 클래스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퇴근이 제일 늦고 출근이 제일 빨라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내가 얻고 싶은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취합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놀고 있다가 와가지고 차트 딱 보고 캔들 올랐네, 양봉 올라가네, 나스닥 매수, 여기서 이제 고점 잡히겠는데 고점 매도, 이런 선무당 잡는 방식의 매매는 거의 딱 전형적으로 잘못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응? 지금 유가가 아주 재밌거든요. 유가가 아주 재밌어요. 유가에 대한 내용들 보면 지금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매도라고 해주고, 죄송합니다. 85불부터 매도라고 해서 매도, 뚫리니까 손절, 86불이지 또 고점이래, 매도, 또 양봉 슈팅 나오니까 또 손절, 여기가 오버 슈팅이래, 또 매도, 또 손절, 그리고 또 돌파,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다 보면 내용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을 볼 때는 내가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면 돼요. 왜 대학교를 가는 수능을 볼 때는 책상에 오래 앉아 붙어 있어서 하루에 3시간 내면서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 인생만큼 중요한 돈을 버는 일을 할 때 왜 가볍게 생각하면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다 봐드릴 수 있는 거고, 직업이 아닌 분들은 사실 생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파생왕 송 대표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 거겠죠. 그래서 아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분 한 분 단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생왕 손 대표의 무료 체험을 먼저 해보시면서 함께 하실지에 대한 결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제가 분석한 바, 이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한 바 일단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쪽의 시세가 약간 허구성이 있어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매도에 대한 시기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 보는 게 좋을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 영상을 보신 시기라도 시기와 포인트와 흐름을 분석하고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파생왕 송 대표의 무료 체험하기 7일을 하단부에 신청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남은 거래일 하루입니다. 오늘도 남은 거래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지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